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용. 아마 여러분들이 한글로는 좀 생소할 겁니다. 톨레랑스. 불어로 말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들릴 겁니다. 바로 그 톨레랑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아마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관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가진 존재가 일종의 이제 인간일 것인 거고, 또 관용이 아닌 불관용이라든지 또 뭔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야만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지만은 이게 일종의 불관용인 것인 거고, 또 일종의 동물적인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관용의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겠지만은 바로 자유의 문제거든요.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일종의 시민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타인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부분에서 본다면은 관용을 베푼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얘기는 어떤 윗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아랫사람 또는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베푼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관용이라는 것이 시민적인 자유란다면은 그 시민적인 자유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나 사실은 상호 존중하고 어떤 대칭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이 관용의 문제가 사실은 17세기 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종교적인 불관용 사례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럽은 알다시피 16세기 이후 아주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하고 그다음에 캐톨릭이 계속 싸웠었고, 남쪽은 주로 캐톨릭, 위쪽으로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나라는 알다시피 조그만 나라지만 유럽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16세기 무렵에 한 1세기 동안에 스페인 어떤 그 캐톨릭 어떤 왕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불관용이 있었던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심각했던 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남쪽으로는 주로 이제 캐톨릭이 많고 북쪽으로는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이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불관용의 문제가 바로 이제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터졌던 것인 거고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거쳐가야 할 대목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민적인 어떤 불관용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 따라서 어떤 한 집단을 아주 잔혹하게 이제 어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종교적인 불관용하고 시민적인 불관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1948년도 무렵에 아주 대단히 심각한 어떤 그 제주도에 사태가 있었던 거거든요. 무슨 사태인가 하면은 알다시피 그 이승만 정부가 어떤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데모를 제기했던 진보적인 시민들이 제주도 시민들입니다. 그렇게 진보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도가 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었고, 또 일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하러 갔던 이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몸무리라든지 교육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섬에 살게 되면 아주 이상한 말을 많이 쓰죠. 섬놈, 섬사람 해가지고 어떤 많이 무시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정확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그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인 것이고, 당시 신성모 내무부 장관이라든지 당시 또 그 조병옥 어떤 그 이제 경찰 대장 그런 분들이 어떤 제주도 사람들을 만약에 계속 데모를 한다면 다 몰살을 시켜라, 하형을 시키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멀리 있는 사건만이 이 관용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많이 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불관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대단히 좋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불관용의 사례가 될 것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해친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종교적인 불관용 사례로 봐야 됩니다. 왜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기독교라는 부분이 어떤 종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의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항상 또 자기 종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부분들이 대단히 조금 심각한 정신적인 또는 어떤 종교적인 불관용인 것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가까운 예로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시민적인 불관용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최전실 영화배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최전실 영화배우가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결정적으로 그 배우가 죽게 된 동기는 인터넷 쪽에서 아주 엄청나게 어떤 그 최전실 영화배우를 매도하는 어떤 그런 식의 루머가 돌았었고, 뭐 또 그런 얘기가 어떤 식으로나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배우가 죽게 됐던 것인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관용이라는 문제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 대단히 심각한 투쟁이라든지 고발을 통해서 이게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발명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발명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계몽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계몽이라는 부분은 뭐 가장 당시에 앞서갔던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과 거의 어떤 동등했던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 위쪽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또 네덜란드 어떤 그런 이제 네 개 군데의 어떤 이제 분야에서 아주 심각하게 어떤 그 이제 계몽이라는 사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는 계몽 사상가가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알다시피 아주 대단히 탁월한 뭐 이제 뭐 문필가에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디 그 프랑스 툴레즈라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원래 그쪽 지역은 어떤 캐톨릭 신자가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안에 그 이제 장 칼라라는 어떤 그 이제 그 가장의 어떤 집안에 앙투안 칼라라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원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도박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잘 안 풀렸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변호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캐톨릭 신자 신분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금 일이 이제 꼬이다 보니까는 어떤 본인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것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조금 그 아들이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아버지 장 칼라가 분명히 어떤 무슨 농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서 그 아버지를 속된 말로 어떤 찢어 죽인 겁니다. 열살이라고 그러죠. 죽이고 뭐 부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처하게 되고 모든 어떤 가족들이 다 이제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거든요. 이 뉴스를 들었던 어떤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이 사건들을 정확히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법정에 호소를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조작이 됐고 그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부분들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최소한 이 지금 그 프랑스의 어떤 여러 가지 18세기 상황 속에서 이 불관용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뭐 종교적인 측면은 물론인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그게 이제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그 프랑스 위쪽에 있는 네덜란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아주 탁월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던 존 로크. 원래 존 로크는 영국 사람인데 당시 가장 자유로웠던 네덜란드로 이제 망명하여 있었고요. 또 그 무렵에 그 나라의 아주 가장 탁월한 철학자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은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원래 스페인 쪽에서 건너온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어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파문을 당했었고 또 이분이 어떤 범신론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보더라도 아주 파문을 당한 어떤 이중으로 파문당한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로크라든지 스피노자 두 사람 다 관용을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존 로크라는 분의 어떤 이제 정말 중요한 공헌은 정치하고 종교가 구분되고 최소한 이 종교 문제는 내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것 쪽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사 구분해줬던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공헌이지만, 근데 로커가 봤을 때 이제 그 종교적인 관용에서 심각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워십, 어떤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만 갖춰지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민적인 자유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제 이건 뭐 조금 중요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주어져야지만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관용인 것이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존중해주고 어떤 상대방 의견을 어떤 깊이 들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관용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다면 관용은 뭐냐? 바로 어떤 그 단순히 어떤 차이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인정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까지도 존중해주는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이제 어떤 관용이라는 부분이 그렇다면은 뭐 별 문제 없는 것인가? 사실 20세기에 21세기 초에 관용의 문제가 지금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어떤 미국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알다시피 9.11 사태 같은 거라든지 뭐 지난번 금융위기라든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그 위기의 원인들이 어떤 문명의 충돌을 받던 거거든요. 이슬람 문명에서 테러를 범하기도 하고 또 조금 자기 나라 어떤 자유를 이렇게 조금 이제 갉아먹고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제3세계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어떤 관용이라는 문제를 두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이라는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용이라는 꼼수 또는 통치 전략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더욱더 심각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좋은 예가 있겠습니까? 제3세계에서 보통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북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 뭐 제3세계 포함해서 이제 인권 문제 심각하다 할 때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영아 살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자의 어떤 히잡 어떤 그 전체 어떤 그 두건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뭐 여성 할례라 해가지고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쾌락적인 측면들을 다 완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1세기에서 많은 문제를 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포함해서 제1세기 나라들은 이런 식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불가능 측면들이 없는 것인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들 조금 집에 애완동물 키우고 있죠. 근데 그 애완동물은 지극히 아주 소중히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육식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인 거고 수많은 도축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부분들이 바로 사실은 제1세기가 범하고 있는 대단히 조금 불가능적인 사례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여성들 이렇게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죠. 엄청나게 또 자기 몸에 혹사를 가하거든요. 이게 왜 생깁니까? 최소한 여성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만큼 성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회가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인 거고 보톡스를 맞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부분들이 대단히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정 상황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저그 제3세계에서 무슨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거라든지 무슨 근친상간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어떤 환경 오염 같은 부분을 보십시오. 뭐 원자력 문제는 물론인 것인 거고 여러 가지 뭐 생태계 위협이라든지 뭐 최소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 보더라도 이건 사실은 보통 제1세계 나라들이 어떤 조금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져왔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뭡니까? 뭐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볼 때 1대 99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쪽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 정치라는 부분이 탈정치화되기 위해서 끌어들인 개념이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 얘기하면 참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치의 심각한 국면들을 문화화시키고 탈정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어떤 간용이라는 어떤 통치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성취인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흑인 문제라든지 어떤 조금 그 마이너리티들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소그룹 사람들이 어떤 그만큼 인권이 회복이 되었는 것이냐. 사실은 더 심각하게 이게 조금 이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조금 간용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치를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 끄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제 얘기를 다 정리하면요. 이 간용이라는 것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민적인 자유입니다. 바로 이 시민적인 자유를 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인 거고요. 많은 게 국가라는 것은 뭐 주권 문제를 갖고 시민적인 질서를 얘기하지만 이 시민적인 자유를 어떤 가장 잘 보존하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1세계들이라든지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거기서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간용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보편적인 현상 우리가 대단히 중시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걸 통해서 더 심각한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